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무릎탁도사인데요.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소속을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독은 좀 푸셨습니까? 일본 다녀오셨는데. 글쎄요,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였고 네, 또 현직 장관이었고 네, 뭐 김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무엇을 결정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 2019년 8월 문희상 의장 특사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간 거고 네. 제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명 정권 대사는 아니었네요. 그러면 전권은 없는. 전권도 없고 예. 그냥 특사 자격으로 갔는데 아니 그래도 메신저가 요즘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러나 상대 니카이 간사장과 하야시모토 전 경제통신성 대신 지금 중의원 의원이죠. 예예. 또 고이즈미 중의원 의원인데 육선으로 네. 국제국장을 하는데 우리 당식으로 하면 국제위원장이죠. 네네네. 이렇게 세 분이 도쿄 밖에서 만나자 네, 해가지고 오사카에서 오사카에서 만나죠. 뵀습니다. 왜 도쿄가 아니라 오사카를 선택을 했대요? 아마 일본 언론을 좀 피하고 아하. 그 주목 집중도를 좀 피하기 위하고 아 예. 이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해가지고 예. 5시간 45분간을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북한 사람들하고 회담 처음 할 때보다도 훨씬 혼신의 힘을 넣었습니다. 아무튼 뭐 공식 비공식 다 해서 그러니까 6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 그러니까 약주도 한 잔 하셨죠, 의원님? 식사하면서 와인 4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취중 진담이라고. 뭐 좀 속 깊은 얘기가 좀 그러니까 오갔지 않았을까 싶어서 원체 여쭤보는데. 그 니카이 간사장과는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그 비공식 저와의 라인이었고 아 예. 또 그때. 그 후로 운수 대신 경제통상성 대신 장관을 3번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한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잊을 수 없는 게 그 니카이 간사장께서 운수 대신을 할 때 네. 우리나라 한일 항공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공항이 부족하니까 네. 그분이 이제 지방 공항을 전부 오픈해 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쓰고 있는 김포 네. 하네다 노선을 재개항해 줬습니다. 아 예. 일본이 이제 나리타 공항을 우리 인천공항처럼 오픈해 가지고 국제선은 하네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김포에서는 못 운항하게 돼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해서 네.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죠.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걸 봉쇄하기 위해서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그분이 저도 그러기 때문에 네. 일본 정계의 제2인자가 네. 어떻게 됐든 저에게 6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줬고 네. 또 그날 밤 끝나고 호텔에서 함께 자고 아침에 헤어지는 그런 배려를 해준 것은 그러게요. 그만큼 일본이 예. 우리하고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 바로 그 점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더 지금 이제 나아지고 있다. 당장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그 저번에 국회 방일단이 일본에 가서 니카이 간사장은 2번이나 약속을 잡았다가 2번 모두 펑크를 내지 않았습니까? 결례를 범했는데 그것도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의원님을 그 만났고 그것도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테이블 하에서 잠깐 마주 앉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의원님과의 어떤 그 평소의 어떤 친분 관계 때문에 해석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기류가 변했다 이렇게 읽으세요? 나아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나아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G20, 네. G20 전부터 저랑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때 G20 때도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오시지 말라고 하고 예.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참여연 선거 캠페인 중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낫다.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리 없고 예. 그렇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수상에게 반격을 할 건데 안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저한테 차라리 제가 니카이 간사장한테 들었다고 하면서 방송을 좀 해주라.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제가 아마 G20 예.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넘기는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이 저에게 정보를 줬어요. 예. 또 그 후로도 7월 31일, 8월 1일까지 있는 이광재 지사, 이현재 전 부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여시제. 예. 거기에서 한미일 컨퍼런스를 하는데 아하. 제가 오면은 밤 만찬에 니카이 간사장이 오실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오셔도 자기는 참석하지 못하고 별도로 만찬을 하자. 그 여시제 만나면 그 김부겸, 김영춘 이런 분 같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갈 수 없다. 네. 그리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지금 참여연 선거 이제 그 간사장이라는 게 당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니카이 간사장을 선거의 귀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3년 넘게 간사장을 하면서 선거에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럼 가겠다라고 했더니 미안하지만은 지금 선거 뒤치다거리가 있으니까 8.15 후 도쿄를 벗어난 지역에서 둘이 만났으면 어쩌느냐. 그런 연락이 와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정했는데 8월 19일 날로 정해서 오사카에서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광복절 경축사를 보자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나 문희상 의장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청와대 경제정책보좌관을 하시던 지금 김현철 서울대 교수로 복귀해가지고 일본 연구소 소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두 사람과도 상당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면서 제가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좀 캄다운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측근 두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강경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틀 전에 저를 만나서는 상당히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광복절 이틀 전에. 그래서 저도 안심을 했어요. 안심을 했는데 8.15 경축사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지만은 대일, 대북 다 굉장히 그 건설적이고 좋은 미래지향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축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더니 또 아베 총리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지금 일본 지역 경제가 한국 관광객들이 올스탑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민간 레벨의 교류 협력은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모노세키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모노세키죠.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떻게 해서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20여 분을 일단 한국에 보내고 관광객이나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협력을 해서 다시 관계를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국교를 맨 먼저 시작할 때의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시작돼 있고 다 좋은데 단 일본 통상경제성의 세 가지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킨 그게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줘야 될 게 있잖아요. 잠깐만요, 의원님 죄송해요. 바로 그 해결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이수은 전 주일대사가 올해 5월까지 주일대사를 지낸 분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해법을 모색하기 힘들고 현실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유야무야로 가는 것. 이게 어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일본의 기류가 지금 그 의원님께서 읽으신 바에 따르면 이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예.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또 우리나라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지소미아를 폐기하겠다. 네. 오늘 이제 중국에서 한일 외교장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은 또 제가 미국 비자를 받으라고 2011년 이후 북한에 다녀온 사람은 미국 비자를 받으라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세 마디 딱 물더라고요. 그런데 참사관 두 분이 내려와서 미국 대사님과 공사님이 차 한잔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1시간 10분 얘기를 했어요. 언제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예. 일본 가기 전이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불만을 막 터뜨렸죠. 그랬더니 그 지소미아 파기를 당신이 주장했던데 이것은 한미일 필요한 정보 교환 아니냐. 안보상 필요한 건데 그 폐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금수 조치를 일본에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우리한테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도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체면이 중시하는 그런 동양의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브루클린 114달러 13센트까지 받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것은 좋고 아니겠느냐. 보다 큰 문제를 위해서는 지소미아는 폐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일본과의 협상 지렛대로 이걸 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일본에서도 그 문제를 염려하고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개입을 하고 있다? 많이 하고 있대요. 또 그 대사관 얘기도 볼턴 외교안보 보좌관도 지난번에 맨 처음 왔을 때도 물론 방위비와 호르무즈 이 얘기도 했지만은 이번 한일 경제 문제도 얘기했고 또 그 후 온 마크 네퍼 차관보도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풀려가는 입장이고. 그러면 미국이 뒤에서 역할을 하는데 그럼 미국이 구체적으로 옵션 는 무엇인지는 얘기를 못 드렸고요. 그러한 얘기는 할 수 없고 또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 미국 측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자주 국가의 외교 문제를 당사국의 외교 문제를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얘기한 거니까 뭐 저 미국 대사 안 봐도 되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워낙 이제 그 속칭 촉이 좋으시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어제 오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의 이제 주된 목적은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연례 정상회의를 여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이제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주 생산적인 결과 더 나아가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말에 개최된다는 합의까지 도출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거기까지는 그렇게 진전 안 되더라도 확정적 결정은 안 되더라도 영원은 넘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8월 24일 지소미아가 끝나는 거니까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지소미아 자체도 유예를 해서 유예. 지금 우리가 파기는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모라토리움 유예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대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유예를 해서 지소미아도 또 일본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좀 진척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우리 답변. 당하고 바른미래당 물으실 거죠. 아니요. 그 오늘 아무 오늘은 그건 안 우리 묻겠습니다. 정치에 아무 영향력이 여쭐 게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거 건너뛰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첫째, 10월에 나루히토 일본 왕의 이제 즉위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가급적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네. 그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고 네. 일본 이번 네. 니카이 간사장 측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사 갈 수도 없는 나라인데 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시대를 다 그때가 그립다. 그대로 네. 돌아가야 된다 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처럼 하면 되는 거고 아베 수상은 오부치 수상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일본 국민의 자존심인 네. 일본 천황이라고 네. 부르는 것이 원칙이고 가급적 모든 것을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다 네. 하고 발표를 해주면은 양국 관계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녹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예스노로 대답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석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일본을 다녀오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하고 혹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문수상 의장과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도 네. 자세한 내용을 요구해 달라고 해서 이걸 얘기하면은 매국노가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는 전혀 얘기가 된 바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예. 아직입니까? 만약에 원하면은 네. 그 청와대 측에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는 것이 네. 제가 할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사위이시잖아요. 네. 조국 후보자 문제가 지금 계속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셨죠? 보도로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문제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해줘야 되고요. 네. 아무리 청문회라고 하지만은 어린 아이들까지 소위 비석에 들어가 있는 애들 이름까지 네. 이렇게 모두 공개가 된다 하면은 교육적으로도 또 그 뭐 명예훼손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족 털이는 네. 좀 우리가 자제하자. 예.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의혹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가 철저히 예. 해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다. 의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그 의역을 하면 지금까지 나온 의혹 가지고는 지금 사퇴의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직도 결정적 한방은 없어요. 아직도 박지원이가 떠들이던 그런 결정적 한방을 찾아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네. 검찰 개혁이라는 그 개혁에 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를 기약하시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